자, 방금 전에 제가 퀵으로 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새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니의 UWP-D21이라는 1채널짜리 무선 마이크예요. 거기다가 P5라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어댑터도 같이 구매했고요. 가방 케이스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어쨌든 제 돈 주고 구매를 했고요. 요거 리뷰해 볼게요. 자, 우선 언박싱 하면서 구성품과 제품의 외관 이런 것들 먼저 살펴볼 건데, 저는 이거를 지금 이 옆에 있는 소니의 FX6에 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SM-AD P5 제품 이거고요. 그리고 판매처에서 같이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는 전용 케이스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UWP-D21의 본품입니다. 일단 공간이 부족하니까 본품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인상은 박스가 왜 이렇게 크지? 박스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쪽에 정품 스티커 붙어 있고요. 뭐 밀봉실 그런 건 없네요. 자,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니까 우선 가장 먼저 사용자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퀵 가이드랑 세부적인 디테일한 가이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CD도 주네요. 요즘 CD 쓰는 사람 있나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크 송신기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네요. 제 손바닥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길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3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쪽은 한 6cm, 두께는 2cm가 좀 안됩니다. 현재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무게는 상당히 가볍고요. 진짜로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서 좀 놀랐어요. 이쪽에는 그러면은 수신기가 들어가 있겠죠. 이거 빼실 때 안테나 조심해서 빼세요. 수신기는 송신기에 비해서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제품의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으로는 두께가 좀 달라요. 이 수신기가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어쨌든 수신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핀마이크에 끼우는 클립하고 윈드스크린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허리춤에 끼우는 클립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클립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슈 마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는 어차피 P5를 구매했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시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XLR과 3.5mm의 단자가 있는 케이블이고요. 저는 이것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다시 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줄이 두 개 그어져 있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카메라 하슈에서 MI 그 디지털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요 한쪽은 아웃풋에다가 요거 레버 있는 거 여기 아웃풋에다가 꽂고, 요거는 카메라 오디오 단자에다 꼽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발리의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 캡슐은 굉장히 조그만 하고요. 케이블 선도 두께가 얄쌍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줄을 쫙 폈을 때는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케이블 길이가 1.5m로 알고 있어요. 한번 재볼까요? 1.5m가 아니고 거의 한 125cm 정도? 대략 그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모든 구성품을 살펴봤는데 지금 책상이 많이 들어오니까 너저분한 거는 치우고 이제 이거 P5 한번 개봉해 볼게요. 자, 이번엔 SM-AD P5라는 어댑터인데요. 이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오디오 신호를 카메라에 디지털로 전송해주는 그런 어댑터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가 꽤 빡빡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야, 설명서 굉장히 두껍네요. 왜 이렇게 두껍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나? 어쨌든 굉장히 두꺼운 설명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너무 길어 이거 봉투가. 이렇게 MI-슈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저기 단자 위치에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뭐 금색깔로 되어 있는 접점을 통해 가지고 카메라에 디지털로 오디오 신호를 연결해 주는 건데, 일단 이 어댑터의 장점은 첫 번째로 케이블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하슈를 통해서 바로 오디오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이 케이블로 오디오를 카메라에 받는 것보다 이걸로 이제 카메라의 오디오 신호를 받았을 때 노이즈 면에서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로 하면 노이즈가 더 적다는 거예요. 아예 노이즈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주의사항으로는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카메라가 안 되는 카메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환성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이 아답터의 단점으로는 가격이에요. 이 조그만한 게 무려 9만 원이나 합니다. 잘 찾아보면 한 7만 원대에 판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P5 어댑터도 개봉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매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용 케이스인데요. 이 UWP D21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를 굉장히 조심해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테나가 노출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접점이 불량이 난다면 오디오 신호가 망가지니까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해줘야 돼서 이렇게 전용 케이스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안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우선 이쪽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게 두 개 있으니까 이쪽이 이거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고, 만약에 요거를 장착한 상태라면 걸리네.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P5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이거 그냥 기본 구성품에 있던 슈 마운트? 그거랑 이제 연동이 되는 것 같고요. 이 MI 슈하고는 이게 모양이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 비행기라든지 좀 장거리 출장을 갔을 때는 이 케이스를 사용할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차로 이동하는 거리에서는 이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FX6에 장착을 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고, 요거 수신기만 케이스에 넣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지금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수신기만 딱 들어가는 작은 가방이 있거든요.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이 가방은 뭐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사용할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초기 세팅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P5를 샀으니까 요거 먼저 수신기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수신기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 캡으로 이렇게 뚜껑이 닫혀져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빼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접점이 보이죠? 똑같이 P5에도 이렇게 단자가 있고요. 그래서 요 모양에 맞춰서 그냥 껴주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돌리셔서 꽉 잠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돌리시면 안 되고 안쪽에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셔야 잠금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뚜껑 열고 단자에 맞춰서 끼운 다음에 누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거를 안 돌아갈 때까지 꽉 잠가주세요. 여기에서 접점이 불량이 나면은 또 오디오에 영향이 가겠죠. 자, 이렇게 적당히 꽉 조아주시고,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 이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로 이 스위치가 가 있어요. 이거를 디지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은 디지털로 옮겨져요. 이 P5를 꼈다는 거는 디지털 신호로 받을 거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쪽 디지털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거는 이제 배터리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AA 사이즈의 알카라인 타입의 배터리를 쓰시면 됩니다. 뭐 충전지도 가능한데, 일단 충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좀 약해가지고 오디오에 영향이 간혹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회용 이런 걸로 쓰다가 충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개 들어가고요, 여기에 2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총 4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2개만 가져왔죠. 아까 이 P5 장점 중에서 하나 빼먹었는데, 이걸로 이제 디지털 신호로 하게 되면 이 MI 슈 단자를 통해서 이 수신기에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한마디로 카메라 배터리의 전원을 수신기와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신기에 배터리를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송신기에만 배터리를 넣을 건데, 일단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는 방법은 여기 옆에 보시면 네모난 누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어요. 이걸 2개를 눌러서
이렇게 쫙 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커버를 뒤로 돌리면 또 마찬가지로 고무 캡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무캡 닫고 다시 이렇게 밀어서 넣으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모난 거 이 양쪽에서 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까지 밀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잘 튀어나왔나 다시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싱크 맞추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수신기에도 그냥 배터리를 끼울게요. 뭐 수신기도 송신기와 장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수신기와 송신기 이 두 개를 서로 연동해 줘야 되겠죠. 우선 수신기에 전원 버튼을 꾹 누르셔서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현재 이 LCD 창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NFC 싱크 버튼을 꾹 누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주파수를 찾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최적의 채널을 찾는 거예요. 자, 다 찾으면 이런 식으로 깜빡이면서 수신기를 연동하라고 해요. 수신기에도 파워 버튼 꾹 누르셔서 전원을 켜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NFC 마크 있죠? 여기에도 있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자, 방금 진동 소리 들으셨죠? 진동이 울리면서 컴플리트 뜨고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는 이 수신기에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 라발리에 마이크를 꼽지 마세요. 전원을 끈 상태에서 꼽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송신기와 수신기 둘 다 기본적인 초기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허리춤에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벨트 클립을 껴줄 거예요. 이 옆에 보시면은 조그만 동그라미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당겨 가지고 탁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송신기와 수신기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라발리에 마이크를 조립을 해줄 건데, 우선 아까 전에 구성품에서 보셨던 클립과 윈드 스크린을 껴줄 거예요. 클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 이거 누르면은 구멍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캡슐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져 있는데, 이 구멍을 벌리셔서 이렇게 이 홈 파인 곳에 이렇게 딱 맞물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윈드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이 캡슐 중간에 보시면 얇게 파져 있는 홈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쫙 이렇게 밀어 넣어 주세요. 이래야 윈드 스크린이 잘 안 빠져요. 자, 그리고 나서 수신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 위쪽 단자에다가 요거를 꼽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버가 있어요. 이거 돌려가지고 빠지지 않게 이렇게 딱 잠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언박싱하고 아주 기본적인 세팅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FX6에 장착을 하고 한번 오디오를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디테일 값의 옵션도 만져줘야 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 소니의 UWP-D21을 제 옆에 있는 FX6 카메라와 연결해서 오디오를 수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소니의 UWP-D21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P마이크는 이쪽에 장착을 한 상태이고요. 일단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듣고 있는데 소리가 상당히 괜찮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소니의 UWP-D21을 좀 더 음질이 좋게, 그리고 노이즈는 적고 피크는 안 치게 그렇게 세팅을 하고 녹음을 하려면 몇 가지 설정을 더 만져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약간 디테일한 세부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송신기에서 화면이 꺼져 있다면 아무 버튼이나 눌러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아마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채널 주파수 대역이 뜨는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바뀌게 되고요. 다시 이전 메뉴로 가시려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전 메뉴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일단 한 칸 마이너스 눌러서 내리면은 ATT 모시기 써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세 글자만 기억하면 돼요. ATT. 이거는 감색이라는 건데 지금은 0dB로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셋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깜빡이거든요. 깜빡이는 상태에서 수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색이의 수치를 올려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은 0dB. 자, 지금은 3dB. 자, 지금은 6dB. 지금은 9dB. 지금은 12dB. 지금은 15dB. 지금은 18dB, 지금은 21dB,
지금은 24dB.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데시벨이 올라가면은 소리가 커지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ATT 감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핀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눌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람마다 목소리의 크기나 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핀 마이크를 장착한 사람에 따라서 이 ATT 수치를 최적으로 맞춰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 텐션이 낮기 때문에 목소리의 음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쇄기를 0dB로 눌러주는 작업 없이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보다 목소리가 크시고 텐션이 엄청 높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감쇄기 수치를 올려서 그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좀 눌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소리가 너무 커서 음질이 깨져요. 자, 그리고 송신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ATT 감쇄기에서 한 칸 더 내리면 개인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셋 버튼을 길게 눌러서 깜빡일 때 원래 초기 세팅으로 바꿔볼게요. 자,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 모드가 오토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ATT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ATT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이 개인 모드를 셋 버튼 길게 눌러서 깜빡일 때 이렇게 노말로 바꿔주세요. 한마디로 이 노말 모드는 매뉴얼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M모드. 자, 이렇게 노말로 바꾸시면 다시 ATT로 왔을 때 이렇게 설정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봐주실 거는 수신기의 세팅이에요. 자, 수신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면이 꺼져 있다면 아무 버튼이나 눌러서 불빛이 나오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뜨는데 다 무시하시고 아웃풋 레벨로 오시면 됩니다. 이 아웃풋 레벨이라는 거는 이 송신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 수신기가 받았을 거고, 이 수신기가 어느 정도 크기로 이 카메라로 넣어줄 건가, 그거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셋 버튼을 길게 눌러서 깜빡이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 카메라로 들어가는 소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이거를 다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송신기의 ATT 데시벨과 여기 수신기의 아웃풋 레벨을 적정한 선에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에 오디오 입력 게인이 있을 거예요. 그 수치를 조절하고 이렇게 오디오를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사실 이 조합을 잘 해주셔야지 최대한 깨끗하고 노이즈 없는 소리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뭐 ATT를 많이 내리고 아웃풋 레벨을 많이 높이고 또 카메라의 오디오 입력 게인은 내리고, 뭐 이런 조합이든 ATT는 많이 올리지 않고 수신기의 아웃풋 레벨을 내리고 뭐 카메라의 오디오 입력 게인을 적당히 맞추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일단 ATT 같은 경우에는 6dB 정도, ATT는 6dB 정도로 맞춰주시고, 수신기의 오디오 아웃풋 레벨은 0dB, 그리고 오디오가 부족하다면은 카메라 입력 게인에서 오디오를 올리던가, 오디오가 너무 크면은 카메라의 오디오 입력 게인에서 내리던가,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세요. 물론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차분하게 말하고 텐션이 낮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ATT 감쇄기의 감도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0dB로 두고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니의 UWP-D21과 그리고 MI 슈 어댑터 P5 그리고 전용 케이스 이렇게 언박싱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를 처음 구매하셨다면 제품을 조립하고 배터리를 넣고 초기 세팅을 하고 또 여러분들 목소리에 어울리는 입력 게인을 설정하는 방법까지,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소니의 UWP-D21의 음질을 확인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실 야외에 나가서 뭐 수신거리라든지 또 상황별로 좀 더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할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분량이 지금 편집하면서 찍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은 1편이라고 봐주시고요. 2편에서는 뭐 수신거리라든지 오늘 1편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더 추가해서 2편으로 또 제작하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